네,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언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무려 180일간의 긴 네, 네.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 6개월간의 내란 특검의 수사 의원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반의 성공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처음에 윤석열 풀려나고 나서 네. 국민들 걱정이 많으셨는데 조은석 특검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렇죠. 예, 다시 재구속시킨 구속을 거는 시켰죠. 예, 예. 너무너무 그때 잘한 일이고 그때 수사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맞아요.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아주 그 영장을 받아낸 거는 예. 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예. 야, 조은석 특검이 진짜 원래 이제 초토화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조은석이 뜨면 사방팔방이 다 초토화 시킨다는 건데 예. 잘하시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동력이 떨어졌는가 결과가 잘 안 나오고 네. 기대했던 예컨대 이제 김건희가 이 분명히 계엄에 가담했을 텐데 네. 계엄의 최고 정점에서 지시를 하거나 승인을 했던 그 역할이 안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서 이제 외환죄, 일반 이적죄 네. 그 부분 수사가 너무 안 돼 예. 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아쉽죠. 그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은영 총장은 글쎄 그러니까요. 관련이 있어서 뭔가 관련이 없는 걸로 공범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죠. 예. 그 답답한데 예. 어쨌건 그거를 이제 그 국수본 특별수사본부로 넘긴다는데 네. 제가 그 경찰 수사 인력들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압수수색시킨 네. 그 수사 전문 총경이 거기 담당 오. 팀장이더라고요. 아. 그 양반은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 그 유가부수 조선일보 그때 어떤 사건인가요? 조선일보 여러 사건이 그러니까 있어요. 사기 사건, 사기 사건. 유가부수 조작 사건. 아, 유가부수 조작 사건. 네네. 예. 예컨대 뭐 100만 예. 자기들은 실 구독자가 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예. 정부로부터 광고료를 제일 세게 받고 나서 예. 나중에 보니까 예.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않습니까? 광고가. 예. 그 사기 사건을 했을 때 그 담당 총경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조선일보 산하도 다 네. 압수수색하고 예. 네네. 아마 광복 이후 처음으로 조선일보 산하 회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광고 담당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어. 뭐 회계 담당 회계 담당. 예, 예. 그 자회사를 압수시킨 예.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사람을 이제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조선일보가 기소가 안 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일단 기대. 수사는 제대로 하겠다라는 아하. 기대는 조금 듭니다. 그렇군요. 그분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땐 제2종합특검이 예. 성사가 되면 네. 그 수사 총경은 그 제2종합특검으로 예. 가서 예. 나머지 미진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제일 큰 게 사실은 김건희 씨한테 네. 수사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에 네. 정유미 지검장도 그걸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네.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을 걸로 추정되는 네. 그 행각, 이른바 수사농단이라고 네, 네. 이제 그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수사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게 하나의 사례를 보면 네. 김건희 청탁과 관련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그 재판에 보면 예. 그 나옵니다. 예. 예컨대 이제 통일교에서 윤석열 당선을 도와주고 네. 3월 22일 날 권성동이랑 네. 함께 그렇죠. 그 윤영호 씨가 예. 그 누구죠? 한학자 한학자. 총재랑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아프리카 행사에 국가 지원을 해달라 등등의 통일교 요청사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직후에 3월 30일에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아프리카 ODA 예산을 2배 증폭하겠다고. 캄보디아 말고요. 아프리카가 먼저입니다. 아프리카도 있구나. 예, 100억 달러를 하겠다고 예.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다가 저 돈을 음. 쏟아붓느냐. 통일교하고 연관성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게 통일교의 요청사항이었고 예. 그게 3월 22일 날이었고 예. 일주일 만에 윤석열이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검토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네요. 후다닥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봐서는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들어가면 반드시 윤석열이 네. 아웃풋을 하는 예. 그런 관계가 여기서도 보이거든요. 이건 법정에서 현출된 예. 사실관계인데 이거 말고도 김건희를 통해서 들어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예, 예. 삼부토건이나 웰바이오텍이라든가 등등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그거는 김건희 특검 과정. 그렇죠. 김건희 예, 특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란에 있어서도 예. 분명히 김건희가 예. 내란 수거 명단에 있는 최재형 목사님이라든가 예, 또 예. 차범근 감독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 다 누가 미워할 것 같은. 그렇죠. 조국 장관을 누군가에게. 위해서 예. 좀 도와준 사람이라든가 예. 김건희 씨 자신을 공격했던 그 밑뒤 미혼 최재형 목사의 예. 명단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예. 내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라고. 그런 등등의 수사가 하나도 안 된 것은 너무 아쉽죠. 예. 잠시 후 10시부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네.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분을 직분에 임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사초를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하고 네. 매우 관련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네, 네. 자기들이 이 권력을 계속 쥐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망동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네.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어떠세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네.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2023년 10월 달부터 이제 군 인사를 네. 자기한테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계엄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사원 수첩에 보면 사실 그 전 단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전 단계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 누구죠? 그 전 기무사 사령관 기무사 사령 조연천 문건 조연천이가 2023년 2월 달에 갑자기 예. 5년 동안의 해외 도피 생활을 들어왔어요.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맞아요. 잠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내란 예비 음모의 죄는 없어지고 네. 갑자기 직권남용만 그렇습니다. 해서 예. 그 시작이 2023년 2월 달인데 예. 저는 그때부터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조연천의 계엄 문건이 아하. 이번 노상원의 예. 내란 문건이라든가 수첩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예. 조연천이 분명히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 그럼 그것부터 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명이 돼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의 아쉬운 점은 이제 국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네. 답을 줘야 되는데 예. 예컨대 이제 아파치 헬기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려 했다는 거라든가 네. 또 원점 타격 시나리오에 대한 수사 결과라든가 또 저희가 북한 인민복 군복을 구입해 갖고 맞아요. 예. 군복을 구입해서 그 오비들이 예, 한동훈이라든가 누굴 납치해서 죽인다 그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제로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CCTV를 다 꺼버렸거든요. 네. 어떻게 다니는지 그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 못하게 예. 그런 거라든가 예.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예. 그다음에 노상훈 수첩에 보면 그 군복을 어디다 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군복이 저희 국회에서도 밝혔지만 그게 몇 년 만에 처음 구입한 거라 한 그러니까요, 거로. 맞아요. 그다음에 예. 군복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 비싸게 이제 실제와 똑같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계엄 내란 준비를 위한 일환인데 그런 것들은 수사가 좀 안 된 잘 안 된 것으로. 것 같아서 예. 아쉽다. 네, 말씀 주신 그렇습니다. 대로 우리 역사가 조연천, 노상원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내란의 씨앗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완전히 이제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이 네. 이 상정조차 내란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날 12.3 밤에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전방 부대 중에 기갑 네, 부대, 네. 기갑 부대가 출동 준비를 하라고 예. 오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연천이가 박근혜 때, 그게 이제 그 소요 사태가 나면 네. 군인들이 출동하는 맞습니다. 그 부대거든요. 예. 그 부대인데 어. 똑같이 똑같이. 출동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 누구죠? 조성현? 네. 조성현 단장. 수방사. 수방사. 일경비 단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강을 넘어오지 말라 대기하라. 맞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유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양반이 진입을 그 부대가 진입을 예, 하고 그렇습니다. 국회가 정리가 되면 예. 바로 그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예. 장갑차라든가 그렇죠. 기갑사단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생각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하고 유치하고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기 부인의 개인적인 어떤 법률적 문제를 그 없던 일로 만들려고 나라를 전쟁까지 획책하려고 했었던 건 너무 한심하고 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없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고 참담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네, 약간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도 네. 이견 있는 사람과는 소통하거나 어떤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죽이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왔던 그 본성 그대로. 그다음에 거기엔 또 무속이 든든한 또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면 당신 된다. 그러니까요. 장기 집권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 뭐 통일, 뭐 북한과의 통일, 뭐 북침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망상을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국회의원회관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통일교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통일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뭐 내란과 김건희 그 국정농단에 대하여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고 있는 여야 공이 그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제 두 가지 양론이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교 특검. 일단은 그 저희 이 3대 특검도 아마 저희가 1년 동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최혜병 맞습니다. 제대로 수사해라. 안 되니까 특검법 발의했다가 또 거부권하고 1년 이상 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물증이 나와서 저희가 동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통일교는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씨가 마지막 재판 때 이 민주당이라든가 돈 준 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그동안 뭐 업무 수첩인가요? 거기에 적었던 것들에 기해서 뭐 예컨대 전재수 장관한테 뭘 줬다고 했는데 타임라인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시 전재수 장관은 그 딴 데서 행사를 하고 있었고 뭐 성당에 미사 드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영호 씨가 그때 이제 통일교가 그 교주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과 자식 사이에 엄청난 지금도 분쟁이 있었고 여기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그 부지 갖고도 엄청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윤영호가 그러니까 통일교가 어쨌건 이제 태생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일교가 일본에서부터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쨌건 로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쪽에 다 했을 수 있다. 근데 성공한 로비는 요새 이제 밝혀진 거 보면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한테 성공한 로비가 많았다.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ODA 사업이라든가 캄보디아 사업이라든가 캄보디아는 우정의 다리 사업 그것도 그 지금 재판 윤영호 씨 재판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권성동은 심부름 잘했다라고 한학자 총재가 1억 원을 그냥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쇼핑백 2개로 나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민주당 쪽은 근데 업무 수첩에는 있지만 그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윤영호 씨가 자기의 어떤 그 성과를 과장해서 그냥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 아까 말한 총경이 속했던 데가 거기거든요. 국수본 3팀 4팀인데 거기 한 팀장이 되어서 지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 거침없이 수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고 특검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미진한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많은 거죠. 수사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을 통일교 특검으로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야권의 움직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아침 그 보수 언론들 특히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을 좀
그 문제로 삼아서 통일교를 7번이나 접촉했었고 한학자 씨의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선거운동 이게 보니까 선거 캠페인하던 네, 그 민주당 점퍼 차림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선거 때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왕왕 있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선을 뛰다 보면 네. 꼭 어디에도 가서 인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밑에 참모들이라든가 주변인들은 조언을 하죠. 네. 걱정을 하면서 예컨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갔다더라. 네. 근데 우리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상대 후보가 어디 갔다 그러면 예,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쪽에 표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건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이 다녔을 것 같고, 네. 뭐 거침없이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종교 교단은 그 뭐죠? 5대 종단, 6대 종단인가요? 예. 딱 거기만 다니시고 나머지는 안 다니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께서 현명하신 게 예.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셨는가, 걱정을 하셨는가. 네. 다른 이런 종단은 안 다녔다. 일체 종단을 네, 그러니까 5대 종단 이외에 다른 네, 종단은 네. 아예 안 다녔다. 안 다닌 거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해산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네, 해산해라. 네. 그 정치권하고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헌법에 네. 종교하고 정치는 네. 뭡니까 분리 원칙이 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가 너무 과도하게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게 뭐냐면 한일 해저 터널이 네. 사실은 통일교에 상당한 수건 사업 수건 같은 사업입니다. 이었는데 네. 전재수 장관 이외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로비를 했었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현대종교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생님 직접 가봤대요. 현장을 가보셨는데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뭐 정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여기 해저 터널 뚫는다라고 해서 투자자 모집해서 이렇게 펌핑하려는 뭐 그런 용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비의 어떤 창구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힘 있는 권력자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통일교가 진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예.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은 네. 그 제가 초선이었을 때 네. 통일교에서 계속 그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대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마도. 부산에서 이제 대마도를 가고 예. 대마도까지 뚫고 네. 대마도에서 또 일본 큐슈인가 어디까지 뚫고 굉장히 상세하게 노선도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굴착 시작점 부산에 그 시작점도 그 광고하고 해서 굉장히 그 세게 통일교에서 밀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도 뚫어달라. 왜냐하면 그 해저 터널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면 일본이 모든 그 태평양 물류의 중심지가 돼버리고 부산은 지나가는 그냥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철의 실크로드 또 중국을 통한 뭐죠? 그런 로드에 철의 로드에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거의 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해잖아요. 우리는 부산이 출발점이 그렇죠. 되면 모든 물류가 부산으로 오죠. 우리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가 부산인데. 북극항로와 그다음에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모든 물류의 중심지가 부산이 될 수 있어서 제2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희 민주당이라든가 전재수 장관도 다 반대를 했고 저도 반대를 했고 그 매국노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 매국노 같은 짓이다. 해저 터널 뚫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에게만 유리하고 한국에게 특히 부산에는 그 아무런 이익이 그렇죠. 없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고 그때 국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해저 터널에 찬성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큰일 났다. 이거 국힘이 정권 잡으면 이거 진짜 뚫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전재수 장관도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었고, 네, 네. 예. 그러니까 참 이거를 전재수 장관 저희도 보기 통화를 해보면 뭐 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대대적인 일정 정도의 공세. 네. 그래서 그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물타기 성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가 좀 명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윤영호 마지막 재판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네. 기자가 50명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민주당 인사 예, 공개한다고. 예,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안 했어요. 이 뻥끗이라도 나오면 그거 다 쓰려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통일교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로비를 해서 나라의 아까 말한 아프리카 ODA 예산이라든가 캄보디아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헛돈이 쓰였는지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재판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그거는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기자 50명이 갔어도. 그다음에 반대로 내란 쪽 관련된 재판에는 기자가 거의 없답니다. 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즉 그래도 내란 쪽에서 예컨대 뭐 이상민 재판 관련해서 또 노상원 재판 관련해서 또 이제 증인들이 네. 노상원 씨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사실들 또 깜짝 놀랄 사실들이 나오는데도 생중계를 하고 예, 있죠. 예, 그게 잘 보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면에 그 할애된 양이 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쓰고 있긴 예. 하지만 네. 그 양 자체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매체들이 뭐 조금씩 잘라서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신문 지면에는 구체적으로 잘 안 실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컨대 이제 주셨습니다. 노상원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인가 누구 재판 때 증인으로 예, 나왔는데 검찰에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온 건데 거기에 이제 노상원 수첩 2가지 종류도 있지만 네. 노상원에 또 그 메모 같은 것도 예, 있대요. 예, 예. 거기 보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 할 때 어떻게 그 컨셉으로 나와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부산 선거구 관련돼서 검색한 내역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그 내란 관련된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부터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등등이 예. 하나하나 다 나오고, 그다음에 군 인사 특히 이제 그 대통령실 예. 뭐 33, 55, 예. 그다음에 1경비 사령 경비단 이런 군인사 쪽에 담당 대령들도 네. 다 이렇게 거기 메모를 한 거 봐서는 그 인사에도 네. 관여를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보도가 안 되고 되는 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소된 것도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명단 준 거, 네. 그거를 이제 군사기밀 누설이라 그래갖고 기소가 됐는데 예. 아마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더 하다 보면 그 이외에 예. 많은 불법 행위들이 범죄 행위들이 네.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에 따르면 매불쇼에 출연하셔서 대통령은 2차 항소심부터 하라는 거다, 2심부터 하라는 거다라는 것이고, 또 홍보수석은 오마이TV에 출연해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냥 좀 이렇게 좀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내 법원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재판에 대한 비판, 그게 초래한 거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연말 안에는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 안에는 통과를 시킬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필리버스터 1차를 마쳤고 예. 오늘 국회의장이 세계 국회의장 회의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예. 그 의원 외교를 나가시는데 예. 돌아오시면 21일부터 또 2차 필버를 들어가게 되는데 예. 2차 필버에는 이런 내란 네. 전담 재판부 법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언론이 22일부터가 찐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설치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디까지 좀 된 겁니까? 이를테면은 추천위원들은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네. 지금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지도부 위임. 네, 예. 네. 지도부에 위임을 해서 예. 아마 21일 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지도부의 생각을 네. 말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바로 이제 네. 그 통과 그러니까 대안이죠. 예. 대안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뭐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판사 출신이신데. 저는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요. 네.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추천도 위헌 소지는 없다. 시비를 걸지언정 네.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하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 그럼 법무부 장관 대신 그럼 예. 뭐 다른 근데 뭐 법학 전문 뭐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네, 예. 뭐 교수님들을 좀 예. 넣는 방안도 예. 대안으로 올릴 수는 있다. 어허, 그렇게 예. 생각이 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과반수는 그래도 외부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추천은 결코 그거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네. 예. 헌재도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의 추천위원으로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네. 게 이제 법원의 그래서 이제 행정처.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을 빼고 예. 사무처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행정일을 맡는 예, 사람. 예. 그러니까 예.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네, 재판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바꾼 거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사무처장은 그냥 행정하는 실무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관이 네, 네.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추천위원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1심이 마무리 아닙니까? 내년 1월 17일 경에 이제 한덕수에 대한 이진관 판사의 1심 선고가 네, 있고 네. 지기현 판사가 문제인데 네. 지기현 판사가 약속을 지키질 않으니까 원래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네, 이게 네. 이제 1월로 넘어간 상태고 그래도 2월 그 인사 전에는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병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윤석열, 네. 김용현, 네.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이상민,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박한수라든가 예. 조지호 경찰 예. 다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그렇습니다. 하고 특별한 것만 그때는 잠깐 분리할 수 있거든요. 네. 분리해서 하면 예. 재판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다 따로 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따로 했죠. 다 따로 했다가 이제 저희가 와서 예상한 대로 이제 와서 이걸 병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기현의 의도는 뭡니까? 지연책이죠. 지연책이다. 지기현은 지연책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때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을 또 병합시킨 사람들한테 또 들어야 돼요? 또 불러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거기서 또 반박하고 그러면 예. 또 반대 논리도 또 들어야 되고 예. 이걸 어떻게 1월달 안에 다 마무리가 끝내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월달 안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또 지기현이 뭐 강단 있게 재판을 쭉쭉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뭐 밥만 밥때만 되면 뭐 화내시더라 이런 판사가 어떻게 이 병합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할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끌고 저는 못 나간다라고 보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김용현이라든가 윤석열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면 네. 저는 덜컥 받아들일 거라고 지기현 판사가 예. 생각이 되고 그러면 예.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예. 지기현이 저는 2월달에 인사이동으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선고하지 않고 예. 2월달에 도망간다. 3년을 했거든요. 예. 도망가고 또 새로운 판사가 오면 예. 새 판사가 또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의 꼼수는 여기에 있다. 예, 도망가. 걔 안 쓰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고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볼 땐 70-80% 됩니다. 70-80%는 지기현 선고 안 하고 네, 네. 도망간다. 네. 도주 지기현. 도주죠. 예. 도망가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재판 해놓은 거 보면 다 이제 그 기록으로 조서로 다 남게 되는데 그 조서를 보면 네. 후임 판사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거기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고 막 네. 변호사들이 특검을 모욕하지 않나, 예. 증인들한테 막 협박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판 조서에 다 예. 기재된 거 보면 예. 또 기재가 안 돼도 문제거든요. 예. 또 기재 안 되면 또 윤석열 변호사들은 왜 이거 기재 안 돼 있냐고 또 따지겠죠. 또 따집니다. 그럼 예. 공판 조서가 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막 도대체 말하면서 막 화가 나네. 열이 혈압이 받는데 오르네. 예. 그렇게 한 게 예. 제대로 기재 안 돼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시비 걸면 공판 예. 조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 큰일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기현 네. 판사의 재판은 내년 2월까지도 기대할 게 없고 그러면 내년 2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이후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내란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럴 되는 가능성도 건데요. 7, 80% 된다고 봅니다. 인사는 2월 10일 날 것이고 네. 내란 전담 설치법이 저희 12월 24일, 26일인가요? 예. 본회의 때 통과되면 윤석열 쪽에서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테고 예. 저는 직위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도망가고 예. 다만 이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정지가 되니까 네. 예, 뭐 불구속으로 풀려날 염려는 없을 없다.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다. 지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도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이 내란범들의 재판을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네. 국민들의 공분을 네.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네. 좀 동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이가 그 통일교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네. 그 국정을 갖다가 예. 사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잘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